한편 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맹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 사건 내용을 보면 5천만 원의 현찰, 일반 국민들이 5천만 원의 현찰을 집에 두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5천만 원 현찰이 딸에게 입금된 사건이에요. 자금 출처를 아무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상한 데 쓰인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 전주지검 국정감사, 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 공방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또 한편으로는 전 정권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 사안이 정말로 무슨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유가 거기에 취직하고 이런 부분에 연결고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예. 근데 곁으로 나오는 게 부모가 취업을 못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 돈을 얼마 준 거, 독립된 자녀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취업과 그다음에 뇌물과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또 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무리함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되 수사가 정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온 가족들에 대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나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와서 이건 창피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편 이렇게 보면 또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김건희 여사 건에서는 그렇게 무혐의 해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도 많은데 지금까지 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문제라는 이런 부분에서 무혐의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사할 거면 그 사건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수사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이중잣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일 수 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중징목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예전에 사위였던 그분, 사위였던 그분이 어디에 가는 거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연관성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이 좀 무혐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검찰의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저도 좀 더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로 정확하게 어떤 수사에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혐의 아니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모 씨가 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일단 선고를 받았죠. 징역형을. 1심에서 무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쩐주라서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냐.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냐. 이렇게 야당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손모 씨는 정확하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주포들과 나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 이게 종가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포들과의 기록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황,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이 주포들과 나눈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대신증권 직원이라든지 신한투자증권 직원들과 나눈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문다혜 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서창호 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으려면 같은 거고 아니면 또 다시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모 씨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나 주포와 나눴던 대화 중에 매도됐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저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7초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계좌가 운영되는 걸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을 거기에 수십억을 집어넣었는데 그 계좌가 운영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다 맡겨놓습니까? 어느 투자자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그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그 대상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예.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숙박업을 하려면 민박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민박업을 하려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거를 정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이걸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으로 숙박업을 진행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민원도 제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주택을 이 작년에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숙박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 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소득세 부과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수사가 남아있죠.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